1월 3일 새벽, 미국의 에스코트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시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투기들이 방공기지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을 향해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제거한 캄캄한 베네수엘라의 밤하늘에는 아무런 장애 없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유의 이동하는 미군의 헬리콥터밖에는 없었습니다. 각 기지를 연결하는 통신망 또한 마비되어 러시아와 중국제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로 방공망을 형성했던 베네수엘라의 군사 능력은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능력한 형상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은 뚫기 힘든 촘촘한 방공망을 형성했다고 평가되던 이라크의 대공 방어 능력을 전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전자전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개전 초기에는 제공권 장악과 적 통신망 차단을 위해 전자전기와 공습을 담당하는 전투기가 먼저 이륙해 대레이더 미사일, 정전탄, EMP탄 등을 발사해 적 방공 기지와 시설 등을 파괴하는 시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에스코트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아군의 전투기 편대와 이동하면서 적 레이더의 전파를 교란하면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 적 방공 기지와 통신망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F-35나 다른 전투기에도 나름의 전자전 포드가 갖추어져 있지만 전자전기로 특화한 EA-18G 그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은 비교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장착해 타의 추정이 불가한 기체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도입할 것을 고려했지만 미국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안보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는 기종인데요. 그러나 호주에게는 판매가 승인되어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핀란드에도 판매가 승인되어 협상 등의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미국의 판매 승인 거부로 우리나라는 KF-21을 개조해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인데요. 전자전기는 국지전에 사용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와 광범위 지역에 대한 전자전을 담당하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무인기를 활용한 스탠드인 전자전기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중형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제작하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국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무력화할 만큼 강한 방해 전파를 방사해 그 작전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 광범위한 지역에 이르고 무인기를 활용한 스탠드인 전자전기는 적국의 레이더를 기만하기 위해 다른 대형 전투기들의 레이더파를 방사함으로써 그것을 오인한 적의 방공기지에서 미사일 발사를 유인하여 그 위치를 찾아내 아군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돌진에 자폭하는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전자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항공기들의 레이더 전파와 신호 특성이 폭넓게 수집되어 있어야 하고 플랫폼인 제트여객기에 적합한 개조와 방해 전파를 방사하고 적의 신호를 수신하며 탐지하는 각 장치가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백두 정찰기 등을 통해 주변국 레이더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전파와 신호 특성을 채집해왔고 KF-21 등의 개발 과정을 통해 기반 기술을 축적해온 만큼 시일은 소요되어도 개발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이룬 LIG 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해 마침내 우리나라는 중형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총 4대의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를 개발해 전자전기 전력 구축을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조 5,593억 원으로 2034년 6월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LIG 넥스원이 체계 개발과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고 탑재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대한항공은 기체를 개조하고 제작하여 체계를 종합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전자전기 확보 없이는 우리나라 공군이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언제나 미군의 지원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로 개발된 기체는 캐나다 bombardier 글로벌 6500인데요. 글로벌 6500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인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대상 기종으로 선택된 비즈니스 제트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개발에 들어간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와는 달리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 KF-21EA는 아직 개발 초기 연구 단계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요. 복사용 KF-21을 개조해 후방 조종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총 3개의 전자전용 제이민포드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장착하는 것으로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적의 레이더파 등 신호를 탐지 추적해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과 자체 방어에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 등을 함께 장착할 수 있도록 KF-21의 배열과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KF-21에 미국의 최신형 대레이더 미사일 통합이 허가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이 또한 자체 개발로 방향 선회를 했는데요. 미국이 대레이더 미사일 등의 재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의 계기는 지금까지 미국의 기술 이전 불허와 판매 금지 등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의 영향이 컸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을 개발하며 미국의 최신형에 버금가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레이더 미사일은 공격을 예상한 적이 레이더 작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타격 목표를 상실하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레이더를 끄더라도 최초 탐지한 목표를 그대로 타격하는 성능이 향상되고 사거리가 대폭 연장된 대레이더 미사일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이 순항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에 있어 정전탄과 EMP탄이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침투 경로상 일부 지역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주요 통신수단 등은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12년에 시작되어 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추진 중이던 정전탄에 대한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개발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전탄은 인명살상 없이 적의 전력시설을 무력화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주요 작전 등에 있어 실제로 사용되면서 전투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전탄은 변전소나 송전탑 등 목표로 하는 적의 주요 전력시설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1차로 자탄을 방출하고 흩어져 나온 자탄들은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서서히 낙하하다가 높이 감지 장치의 작동으로 목표의 수백 미터에서 니켈이 함유된 다량의 탄소 섬유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가나다란 실과 같이 길게 연결된 탄소 섬유가 떨어져 내리다 거미줄처럼 송전선 등에 걸리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단락 현상이 생겨 전력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한번 차단된 전력은 송전선에 걸려있는 탄소 섬유를 일일이 모두 걷어내고 전력 복구 작업을 완료해야만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인데요. 공격 범위가 넓을수록 전력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게 돼 그만큼 적이 받게 되는 타격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에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MP탄의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적이 전력망을 파괴하는 정전탄과는 달리 EMP탄은 강력한 폭발 시에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여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고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 항공기, 함대 등 무기나 시설 등의 사용을 불능 상태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때문에 정전탄과 함께 사용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사시에 EMP탄을 북의 핵이나 미사일 기지 상공에서 터뜨려 그곳의 전자장비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해 군 기지와 국가 전략시설에 대한 EMP 방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요.
핵이 폭발할 때 강력한 전류와 전자기 펄스를 형성해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전자장비가 망가지는 것처럼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폭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것이 비핵 EMP탄입니다. EMP탄은 고폭탄의 순간적인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 강한 전류와 고출력의 전자기 펄스를 생성해 방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일찍이 2008년부터 그 연구를 시작하여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효력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 무기는 정보 공개가 극히 제한적인데요. 북의 미사일 기지 등 전략 시설이 모두 지하 깊은 곳이나 강화된 방공호 등에 있지만 EMP탄의 효력은 전력선이나 통신용 케이블, 통풍구 등의 금속 도체를 통해 내부로 파급되기 때문에 지 통신 체계와 전자 설비 등이 파괴되거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해 무력화될 것입니다. EMP탄과 더불어 현무5와 같은 단도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등의 선제적인 합동 공격이 이루어지면 북의 도발을 사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EMP탄 또한 정전탄과 더불어 202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